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 진행을 맡은 송원일입니다. 6.4 지방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원과 교육위원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선거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제주 MBC는 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원희룡 새누리당 후보와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초청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원희룡 새누리당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초청 대상은 제주 MBC 선거방송 준칙에 따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전 추첨을 통해서 자리를 배정했습니다. 오늘 토론은 심층 토론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겉핥기식 토론이 아니라 중요한 주제를 압축해 후보들이 얼마나 준비가 됐는지 깊이 있게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본격적인 심층 토론에 앞서 후보들이 그리고 있는 제주의 미래 비전을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신구범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도민 여러분, 신구범입니다. 저는 도지사를 하는 동안 삼다수, 관광복권, 컨벤션센터 그리고 이 경마, 레저스에 이르기까지 경영수익 사업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매년 삼다수에서 400억, 관광복권에서 약 800억, 그리고 경마 레저스에서 1000억 정도에서 매년 2000억 이상의 수입이 제주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다수만 하더라도 그 가치가 1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정부가 만들어준 거라든지 아니면 정부가 지원을 했던 사업들이 아닙니다.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경영수익 사업들입니다. 이제 이러한 수익 사업을 종잣돈으로 해서 이제 4조 원의 토종자본 만드는 일에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이 4조 원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또 풍력발전 사업을 기업에 주는 게 아니라 도민들이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반값 등록금도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저는 도지사 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 정치라는 것은 도민들에게 좋은 삶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사는 게 기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즐거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원희룡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주도민이 원하고 있는 것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는 우리 제주를 동북아 최고의 휴양도시로 만들어서 그 과정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소득과 도민의 행복이 높아지는 것이겠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주가 가진 가치를 보존하고 키우고 또 제주인이 가진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를 이어서 선거 때마다 편가르기와 줄 세우기로 우리 1%의 제주인의 역량마저 다 발휘하고 있지 못한 이러한 관행을 깨고 이제는 새로운 주체 세력에 의해서 제주도민이 모두가 원점에서부터 하나로 될 수 있는 그러한 일대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저는 그동안 중앙정치를 하면서 쌓아왔던 경험과 인맥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여러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제주가 중앙정부로부터 충분한 자치 권한을 가져오고 우리 제주인이 우리 원래의 제주도민과 이주민 그리고 바깥의 제주를 사랑하는 그 힘들을 모두 묶어낼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제주 지역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입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주제입니다. 내가 뽑은 도지사가 내 살림살이를 그리고 제주 지역 경제를 얼마나 더 나아지게 할지 또 설득력 있는 공약을 누가 제시할지 유권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토론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희룡 후보가 1분 동안 자신의 공약을 제시합니다. 이어서 신구범 후보가 반론을,
다음에 원희룡 후보가 재반론을 하는 순서로 모두 3차례 반론과 재반론을 반복합니다. 그럼 원희룡 후보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약을 1분 동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주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포화 상태에 있는 공항 능력과 항만 능력을 확충해서 제주 경제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야 관광도 살고요. 우리 1차 산업의 물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물론 용역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로부터 최대한 재원을 확보하고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면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공항 문제를 빨리 확충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크루즈 관광과 지금 이 세월호 사태 이후에 지금 물류 대란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주도의 독립적인 해운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먼저 집중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네, 신구범 후보님 첫 번째 반론 기회입니다. 지금 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해서 공항 인프라 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난 2012년도에 우리가 5.3% 성장을 했다 그러지만은 사실 그 전에 5년 동안 평균을 보면 1.9% 성장밖에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의 그 1인당 GRDP는 전국에서 거의 꼴찌 수준인 19,000불 수준에 불과합니다. 근데 5.3% 성장을 2년 전에 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보면 농업, 그다음에 관광, 건설 이렇게 볼 때 관광 부분의 성장률은 2.7%밖에 안 됩니다. 농업이나 이 건설은 제대로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그 관광 부분이 굉장히 그 낙후되어 있었는데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공항이든 항만이 됐건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겁니다. 공항만 하더라도 현재 용역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8년 내지 10년이 걸리는 그런 대역사인데 구체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건지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후보 첫 번째 재반론 기회입니다. 예, 공항과 이 항만 인프라, 뭐 크루즈 관광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요, 바로 그 공사 자금부터 투입이 되게 됩니다. 공항이 완성되는 것은 6, 7년 이후지만은 그 과정에서부터 지역 경제에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우리 경제의 규모를 키우기 위한 것이고요. 아울러 일자리 창출로 직접 연결되기 위해선 여러 가지의 다른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풍력이라든지 최첨단 정보통신기술, 그리고 해양 용암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생명 바이오 산업과 연결된 이러한 신산업을 일으키면서 여기에서 창업도 일으키고 이와 관련된 제주의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산업 정책을 활발히 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질 좋은 투자도 많이 유치를 해야 되고요.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와 우리 제주도 사회의 여러 가지 제반 여건과 분위기를 바꿔야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구범 후보 두 번째 반론 신청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2년 전에 5.3% 성장을 했다 그러지만 구체적인 부문별 내용을 보면 농림업 부분이 약 9.6%, 그다음에 건설업 부분이 6.7%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관광객들이 1,000만 명 왔다 그러지만 실제 부가가치 이게 2.7%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은 한 해 5.3% 되긴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아니고 공항 얘기도 하고 거기에 투자되는 돈, 고용관계 얘기를 했지만 그거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들입니다. 그 자체가 성장의 동력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산업 부문별로 봤을 때 특히 그 관광 부분이 2.7% 성장밖에 못했는데 어디를 어떻게 해줘야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말씀해 원희룡 주시기 후보 바랍니다. 두 번째 재반론 해주십시오. 예, 지금 표가 없어서 제주를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관광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제주로 귀농 귀촌하고 싶은 그런 수도권의 30만 명에 달하는 대기 이민 수요자들도 사실은
비행기표가 없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1년에 50항차의 크루즈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선석이 없어서요. 그래서 제주 경제 규모를 키우는 것은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다른 어떤 작은 정책보다도 훨씬 효과가 크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신구범 후보께서는 앞으로 2년 동안 이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개발에 대한 인허가를 전면적으로 중단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셨던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마 지역 경제 전반에 그 경제가 정체되는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신구범 후보의 마지막 반론 기회입니다. 제주도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그 팩트가 자꾸 관광이라든지 인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1차 산업 부문에서 부가가치 창출 포션을 보면요. 17.4%입니다. 관광은 1,000만 명이 다 나갔다 그러지만 제주도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것은 17.5%. 1차 산업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 외에도 우리가 발전시켜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 원희룡 후보가 너무 간과하고 있고 그냥 관광 하나면 된다 이러한 사고인 것 같은데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단편적이고 위험한 얘기들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제가 2년 동안 개발 안식년을 갖자 그랬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건설이나 건축 그것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지사의 개발 사업 승인을 받는 이 드림타워 같은 그러한 거대한 프로젝트인 경우는 잠깐 쉬어서 가자. 그런 얘기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그런 수준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원희룡 후보 마지막 재반론 순서입니다. 예, 우리 제주의 지금 지역 총생산을 보면 관광이 6조 5천억 가량이요. 그리고 이제 농축수산업이 감귤이 8천억, 비감귤이 역시 8천억. 축산, 수산 각각 한 8천원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을 발전시키자는 얘기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떤 공항 인프라라든가 농축수산물의 물류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해결돼야 된다는 점을 저는 가장 기본적이고 규모가 큰 거를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드림타워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도 사실 반대합니다. 대신 좋은 투자를 많이 끌어와야 됩니다. 도지사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것들은 큰 규모의 투자들인데요. 그것을 2년 동안 중단시켜 놓은 상태에서 일반적인 주택 건설을 가지고 어떻게 제주의 경제를 도약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1차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행정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전체 제주의 큰 경제의 그릇을 다음 기회에 키우자. 계속 발언 기회 네.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신구범 후보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신의 공약을 1분간 말씀해 주십시오. 이어서 원희룡 후보가 반론을, 다음에 신구범 후보가 재반론을 하는 순서로 모두 3차례 반론과 재반론을 반복하겠습니다. 그럼 신구범 후보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약을 1분간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에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투자 그리고 소비 그다음에 이 시장의 확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결국은 자본들입니다. 지금 중국 자본 투자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자본을 건전하게 만들어내고 저로서는 이제 4조 원 규모의 토종 자본을 만들겠다 그랬는데 이 자본을 통해서 농민들은 안심하고 생산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풍력 발전 같은 것은 대기업에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도민 자본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 복지 부분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 학자금 등록금, 반값 등록금 가능합니다. 이러한 일들 해나가면서 수요를 창출하고 그다음에 이 개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잘 선별을 해서 투자를 추가해서 유치한다 그러면 충분히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희룡 후보 첫 번째 반론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제주의 총 생산이 12조가 조금 넘고요. 제주도의 총 예산이 재정 규모가 3조 5천억 정도입니다. 우리 신 후보님께서는 자꾸 4조 원이라는 돈이 지금 잠자고 있어서 그것을 활용만 하면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그 돈은 지금 있는 돈이 아닙니다. 지금 고객의 예금이라는 것은요. 그에 따른 대출금이 다 물려 있는 것이고 고객의 예금을 고객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뭐 관광 복권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조성되어 있는 특별 회계의 돈도 지금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김만덕 뭐 기념 사업이라든지 이런 특정 용도로 모든 프로그램 제주도의회에서 의결된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고 그거와 연결된 주민들의 실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그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펀드로 전환한다는 것은요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예, 신구범 후보 첫 번째 재반론 순서입니다. 결국 4조 원 정도의 돈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그걸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에는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돈을 못 만든다. 그런 게 이제 원희룡 후보의 얘기인데 사실 이게 제가 빈말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투자 전문가들하고 모든 자문을 거치고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매년 들어올 수 있는 2천억 정도의 돈만 있다면 이 돈을 실제 꺼내 쓰는 게 아니라 이 돈을 유동화 과정을 거쳐서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유동화 증권을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자본시장 통합법에 의해서 펀드를 제주개발 펀드를 발행을 해서 그 돈으로 우리가 제주도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공사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항공사를 살 수도 있죠. 그 돈이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하겠다는 거고 이게 가능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전문가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더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희룡 후보 두 번째 발언해 주십시오. 예, 신 후보님께서 토론을 할 때마다 전문가들한테 문의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실제 물어봤습니다. 한국투자공사의 채권투자실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실제 실무 담당자입니다. 답변은 한국투자공사는 어떠한 자산 유동화 증권 발행도 하고 있지 않고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답변을 확인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차후 토론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들이 동의하에 도민들이 출자를 해서 펀드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펀드라는 것은 만약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제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주 컨벤션 센터도 처음에 도민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수익성이 충분치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자본 잠식, 즉 원래의 주식 가격보다도 액면가 이하로 현재 주식 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신구범 후보 두 번째 재반론 순서입니다. 제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몇 번 지적도 했었지만은 이 우리가 2천억이라고 하는 돈들을 유동화해서 이 펀드를 발행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KCI가 그걸 가지고 유동화 증권을 발행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KCI가 바로 국부 펀드를 발행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고 그다음에 이 컨벤션 센터에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좀 해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컨벤션 센터를 우리가 도민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면세점, 케이블카 다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어디로 갔습니까? 면세점은 JDC 공항으로 갔고 케이블카는 진행도 안 됐습니다.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상적인 경영 수익 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해뒀는데 그것들을 다 걷어내버린 겁니다. 잘못돼서 된 것을 가지고 처음부터 도민주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는 온당한 얘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희룡 후보 마지막 반론 순서입니다. 제가 지적했던 것은 KC 아니라 KIC 한국투자공사가 투자한다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한국투자공사도 투자를 못하도록 돼 있는 현재의 금융제도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금이라든지 아니면 아니 미안하지만 특별회계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보세요. 것을 기본 자산으로 해서 유동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법이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2천억을 가지고 펀드를 만들어서 4조를 조성하신다 그러셨는데 그 부분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전제로 한 것인데요. 도지사가 펀드 매니저가 아니고 세계 유수의 펀드 매니저들도 미국의 금융의 월가의 그 금융위기 보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 그 엄청난 위험성이 있는 그 펀드를 가지고 제주의 앞으로의 재정, 투자를 얘기한다라는 것은 저는 너무나 그 현실성이나 위험성이 크다. 물론 펀드 조성과 그거를 위한 수익 사업이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예, 그게 주가 될 알겠습니다.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자, 신구범 후보 마지막 재반론 기회입니다.
자꾸 얘기를 하는데 도지사가 펀드 매니저가 아닙니다. 이러한 일을 하게 되면 펀드 매니저가 합니다. 우리가 계산해 놓은 건 뭐냐면 펀드를 운영을 해서 13연간 13% 내지 14%씩 수익만 올릴 수 있으면 7%의 수익을 배당할 경우에 대한민국에 있는 연기금뿐이 아니고 외국에 있는 여러 가지 기금을 통해서도 재원 확보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하는 전제는 뭐냐면 2천억이라고 하는 예상 수익. 예를 들어서 우리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거기 단말기 할부금이 아마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내실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년 동안 들어올 단말기 할부금을 유동화시켜서 SK나 KT가 재작년에 5조 8천억의 유동화 증권을 현실적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전문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우리가 충분히 들어서 만들어 놓은 정책이라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미흡한 부분은 나중에 주도권 토론 때 네, 더 하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고 제가 처음에 드린 질문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크게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주도권 토론할 때 혹시 후보들께서 그 준비된 공약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유권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후보께 같은 질문을 드리고 간단하게 답변을 듣는 공통 질문 차례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주에 진출하려는 대규모 중국 자본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 대상이 카지노입니다. 도지사가 되면 새로 카지노를 허가할 것인지 아니면 허가하지 않을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먼저 원희룡 후보부터 발언해 주십시오. 1분 30초 드립니다. 예, 결론적으로 저는 신규 카지노 허가는 반대입니다. 기존에 이미 8개 영세 카지노가 최근 뉴스를 보니까 작년에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만 아직도 너무나 영세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통폐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자본과 손을 잡는다든지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 부분을 그대로 놔둔 채로 이제 여러 가지 특히 중국 자본의 그동안의 투자의 문제점들, 투기성 자본, 이제 토지의 잠식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아직 근본적으로 바로잡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냥 막연히 내주기만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히 제동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남았는데 그만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37초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미 있는 카지노에 대해서도 저는 원칙이 3가지가 필요한데요. 우선은 거기에 대해서 카지노 심의 기구, 감독 기구를 아주 강력하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카지노로 인한 수입이 마카오의 40%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도민들에게 강력하게 환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카지노 또는 카지노를 포함한 앞으로의 복합 리조트라든지 회의 산업, 그것은 제주도의 자연 경관, 제주도의 공동체 문화, 그것에 대한 훼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조화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구범 후보께 1분 30초 발언 기회 드립니다. 우선 굉장히 반갑습니다. 원영 후보가 카지노에 대한 견해가 검토라든지 유보 그러한 입장으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신규 카지노 허가는 결사반대다.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의견이 똑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반갑고 다만 이제 카지노의 경우는 아까 원영 후보도 얘기를 했지만은 대한민국에 있는 16개 카지노 가운데 8개가 제주도에 있습니다. 문제는 기 있는 카지노를 잘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거기서 생기는 수익의 일부를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귀속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이 굉장히 필요한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카지노의 경영 자체가 정상적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도 있지만은 탈세라든지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공정한 카지노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카지노 칩 같은 것을 우리가 도가 발행을 하고 공급을 하는 방법 이렇게 함으로 해서 세원에 대한 투명성을 통해서 우선 카지노의 그 질서를 잡아줄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사실은 카지노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제주도 이 지방에 떨어진 돈은 거의 없습니다. 관광진흥기여금 일부 정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을
제주도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카지노와 관련한 입장을 들어봤는데 조금 더 주제를 넓혀서 심층적으로 공약검증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제주에 투자하려는 중국 자본이 늘어나고 있고 이 때문에 도민사회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을 비롯한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과 전략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또 외부 자본이 들어와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복 투자와 환경 훼손, 난개발, 그리고 이윤의 역외 유출 같은 문제들은 또 어떻게 해결할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구범 후보께서 중국 자본 투자 유치와 바람직한 개발 정책에 대한 자신의 공약을 1분 동안 말씀해 주십시오. 이어서 원희룡 후보가 반론을, 다음에 신구범 후보가 재반론을 하는 순서로 모두 3차례 반론과 재반론을 반복하겠습니다. 그럼 신구범 후보께서 중국 자본 투자 유치와 바람직한 개발 정책에 대한 공약을 1분간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지난해 말 중국 투자가 7조 3천억, 전체 투자가 7조 3천억 규모에 이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중국 투자가 거의 97%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투자진흥구역제도를 시행을 하고 나서 2000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자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제도의 혜택은 거의 중국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중국 총정사도 얘기했듯이 중국 사람들이 아직 제주도를 건전한 투자의 대상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총영사가 얘기한 게 뭐냐면 땅 외에 투자할 때가 제주도에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화도 나고 하지만은 그러다 현실적으로 우리 제주도의 잘못 때문에 중국의 투기 자본이 제주 땅을 노작질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 원희룡 후보 첫 번째 반론 순서입니다. 예, 저는 그 중국 자본의 투자에 현재까지 문제가 많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들어와 있는 우리 자본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사전 심의라든가 그것이 우리 제주의 지역 경제 활성화나 제주의 고용 창출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협의를 통해서 유도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 완전히 투기성 자본으로 모두가 공인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중국의 대표적인 유수의 자본이 제주도에 그동안의 역대 도정들을 믿고 들어왔고 실제로 이게 투자가 진행이 됐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쫓아내듯이 간다면 이후에 어떠한 투자들을 유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너무 선입관을 가지고 규정 짓기보다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투기성 자본과 좋은 자본을 엄선하고 또 좋은 투자로 네, 유도하기 위한 그런 알겠습니다. 우리의 태세 정비가 더 중요하다고 다음 생각을 합니다. 신구범 후보 첫 번째 재반론 순서입니다. 원영 후보는 제가 법률가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 허가가 됐다든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특별한 위법이나 불법 사유가 있기 전에는 우리가 하는 얘기는 특별법에 한번 보시면 투자진흥지역 조건의 1항이 이겁니다.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신청을 했을 때는 이렇게 돼 있어요. 땅만 가지면 무슨 일을 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도가 돼 있거든요. 이러한 제도들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제주도에 건전한 투자가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땅 외에는 투자할 데가 없다. 결국 땅을 통해서 투기성 투자를 하고 거기서 생기는 시세 차익을 가져가는 거. 말하자면 이 제주도 땅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일들을 하는 그리고 서로 고용도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을 못하는 이러한 투자는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원희룡 후보 두 번째 반론 기회입니다. 예, 저는 작년에 6개월간 북경대학에 머무르면서 중국의 많은 기업가들과 중국의 공산당 간부들과 교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실제 일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과도 많이 교류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국내 기업들도 그들의 중국 전략을 제가 많이 깊이 들여다봤고요. 이번에 어차피 제주의 중국 자본 문제를 제가 연구를 하면서 몇 가지 타진들을 해보고 앞으로 해야 될 일 방향들을 가늠을 해보고 있는데 저는 가능성들도 상당히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특정 그룹을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동안의 도정이 이런 투자들을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실적이 급급했고 아니면 다른 투기성 자본들이 땅만 사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투자금이 오지도 않는데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이 도매금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한 것을 토로하는 것도 봤습니다. 물론 그 진위는 가려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네, 알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국 기업들과 자, 신구범 얼마든지 후보.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재발론 순서입니다. 토론을 하면서 조금 답답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 건전한 투자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는데 원희룡 후보께서 중국에서 공부도 했고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어떤 투자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거지 예시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도에 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12년이 흐르는 동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체 투자 유치가 7조 3천억입니다. 이 가운데 중국 자체의 투자 4조 3천억, 그다음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이 2조 4천억까지 포함해서 거의 67%에서 68%가 중국의 투기 자본입니다. 중국 투자자들이 현장을 가보면 이게 투기 자본이 아닌지 맞는지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는 정말 어떤 투자가 가능한 건지 중국 투자가 가능한 건지 한번 예시를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희룡 후보 마지막 반론 순서입니다. 예, 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뭐 이 기회에 제가 몇 가지를 사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뭐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좀 앞질러가는 감이 있어서 그동안 많이 자제를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중국의 아주 유수그룹은 제주의 공항 투자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에 그게 공항 확장이 되든지 이 신공항이 되든지 만약에 제주가 공항을 확장하는 것을 확정지에서 가고 그게 만약에 자본을 국제적으로 조달할 경우에는 중국이 아주 양질의 저리 자본을 갖고 투자를 하고 길게 보고 남북 통일까지 보면서 제주와 상세계 파트너로 가겠다라는 그런 의향들을 중국 공산당 간부나 현지의 투자와 연계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핵심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뭐 자유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관심을 보였던 것은 제주도를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전 지역에 깔아서 이걸 가지고 최첨단의 예, IT 서비스를 여기까지 제주 관광과 연결시키는 이런 부분에 예, 대해서 좋습니다. 중국은 관심을 신구범 표시했습니다. 후보 마지막 재발론 순서입니다. 그 공항 투자 같은 얘기를 하고 그랬지만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투자진흥지역제도가 생기고 나서 12년이 흘렀지만은 중국 외에는 들어온 게 없다 자본들이. 이거를 정말 위에서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공항 투자는 굳이 중국 자본이 아니더라도 저도 이제 과거에 일본 채권 시장에서 한 200억엔 조달했던 기억도 경험도 가지고 있는데 중국이 굳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정말 양질이 좋은 조건의 자본을 가져올 길들은 많고 또 투자도 가능합니다. 그게 중국은 되고 딴 데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제주도의 고용 창출 그리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중국 투자가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한 투자로서 예들을 들을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걸 제가 이제 물어본 거거든요. 제가 예, 알겠습니다. 반론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원희룡 후보께서 중국 자본 투자 유치와 바람직한 개발 정책에 대한 자신의 공약을 1분 동안 말씀해 주십시오. 이어서 신구범 후보가 반론을, 다음에 원희룡 후보가 재반론을 하는 순서로 모두 3차례 반론과 재반론을 반복하겠습니다. 그럼 원희룡 후보께서 중국 자본 투자 유치와 바람직한 개발 정책에 대한 공약을 1분간 말씀해 주십시오. 네, 3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중국의 투기 자본과 좋은 투자를 엄선하는 그런 사전 심의를 강화해야 되고요. 그래서 좋은 투자 쪽으로 전환을 시켜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아니면 우리 제주 사회의 여러 가지 발전 방향과 조화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심의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결국 중국인들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토지 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들어올 텐데요. 이런 것을 부동산 실명제, 농지법,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상가에 대한 우리 규제 장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미 들어와 있는
토지 잠식이라든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토지 투기 자본의 어떤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강력한 이런 장치들을 완비를 하루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 신구범 후보 첫 번째 발론 순서입니다. 중국 투자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토지를 예를 들면 한 82만 평 정도, 제주도 전체 땅의 한 0.5%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이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국 관광객들이 이미 180만 명이 넘어섰고 앞으로 2018년에서 20년까지 가게 되면 제주도 관광객 가운데 50% 이상을 중국 관광객들이 차지하게 된다 그럽니다. 말하자면 제주도 관광시장을 50% 이상 먹게 되면 중국의 자본, 중국의 투자, 중국의 기업까지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그 위험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이 중국 투자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중국 투자하고 관련된 현재의 제도들, 투자진흥지역 문제, 그다음 토지거래 허가 문제,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는 게 중요한 거지 행정 절차상의 심의라든지 그다음 감독 이러한 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희룡 후보 첫 번째 재발론 순서입니다. 예, 뭐 기회가 주어졌으니까요. 아까 우리 신 후보님께서는 제가 중국의 좋은 자본들을 유치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공항이라든지 제주 전 지역의 무료 공공 와이파이 뭐 이런 등등을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런 것들은 중국 자본 위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투자를 다원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저는 국내 자본부터 제주도에 들어와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제주 도민 자본 그리고 제주도의 공기업 이것을 육성시켜서 어떤 그 국제적인 자본이 제주에 넘쳐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제주인이 주체가 돼서 제주의 자본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주체 역량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했을 때 투자를 다원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중국에 대한 투자를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들이 아니라 문제점은 고치면서도 투자를 활성화하고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전향적인 알겠습니다. 그러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신구범 후보 두 번째 발론 순서입니다. 사실 이 토론의 주제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이거나 반복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현재의 제도가 무슨 문제가 있길래 중국 자본 투자에 대해서 도민들이 그렇게 불안해하시고 걱정해하는지 우리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투자진흥지역제도, 토지거래 허가제도, 그다음에 투자진흥지역에 합당한 업종들 23가지가 어떤 게 투기 요인이고 어떤 게 건전한 투자인지 이러한 제도적인 검토를 해서 건전한 투자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을 좀 제도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중국 시장 필요합니다. 중국 시장이 있어야 제주도 경제가 클 수 있습니다. 투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들을 짜내서 중국 투자에 대해서 무조건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거부감을 가질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필요하면 합작도 하고 이러한 길들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원희룡 후보 두 번째 재발론 순서입니다. 뭐 재발론이라기보다는요. 토론을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빠진 부분들을 하나 제가 뭐 지적을 하겠습니다. 뭐 아마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봅니다만은 저는 특히 우리 도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제주도의 토지가 중국인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의 토지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의 토지와 바다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자본뿐만 아니라 다른 자본들도 투자돼 왔을 때 저는 특히 제주도가 갖고 있는 뭐 요즘 뭐 토지 비축도 합니다만은 제주에 갖고 있는 공유지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장기 임대 방식으로 가야 되고요. 사유지들에 대해서도 우리 토지 비축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실명제 그리고 이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우리 합리적인 규제들을 통해서 중국이 무분별한 토지 잠식을 목표로 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중단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강력한 그런 조치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신구범 후보 마지막 발론 순서입니다. 예, 원희룡 후보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땅을 어떻게 지키느냐는 게 제도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 내 불합공동목장이 59개가 있습니다. 이 면적이 6,600헥타입니다.
근데 이렇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거는 불합공동목장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중국이 투기 자본들이 넓은 땅 싼값을 노리는 것도 바로 이런 마을공동목장들이기 때문에 마을공동목장이 함부로 중국 사람들이 그 투자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할 필요가 있고, 대신 그 땅을 굳이 마을공동목장 주민들이 팔지를 않더라도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 역시 해줄 수 있는 길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 예를 못 들겠는데,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해주면서 한쪽으로는 우리가 땅을 지키고 한쪽으로는 땅을 지키면서도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원희룡 후보 마지막 재발론 순서입니다. 예. 지금 뭐 신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 자체는 뭐 저와 같은 생각이시라고 봅니다. 지금 뭐 투자진흥지구의 문제점을 아마 시간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저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진흥지구 제도는 이게 일단 지정이 된 다음에 사후 감독 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그게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 대해서 제재 장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의 보자유 그룹이 투자했는 저곳이 과연 원래 처음에 들어올 때의 투자 이행 약속에 대해서 제대로 지킨 것인가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도정을 맡게 된다면 저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그게 차일피일하면서 투자의 손바꾸기를 통해서 투기자본, 투기성 이익을 노리고 실제로 투자금이 도달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저는 어떤 시범 케이스로라도 제주도의 의지, 원칙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후보의 토론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깐 열기를 식히고 긴장을 좀 풀기 위해서 OX 퀴즈를 마련했습니다. 사회자가 드리는 간단한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생각하면 O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질문은 2번 반복해서 드리겠고 답변은 제가 OX판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OX판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자, 답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15초 이내에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번 선거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 자, 잘 생각하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나는 이번 선거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O,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X를 들어주십시오. 자, 그럼 OX판을 들어주십시오. 네, 두 분 모두 자신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정당당하고 깨끗한 승부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상대 후보의 공약 가운데 탐이 나는 공약이 있다. 자, 두 후보 모두 주요 공약을 발표했고 서로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나는 상대 후보의 공약 가운데 탐이 나는 공약이 있다. 자, OX판을 들어주십시오. 네, 두 분 다 탐이 나는 공약이 있다고 하셨는데, 자, 신구범 후보께 15초 드리겠습니다. 어떤 공약이 탐이 납니까? 수평적 협치입니다. 제가 그 도지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가장 부족했던 게 이 수평적 협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원희룡 후보가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꺼낸 거 정말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원희룡 후보는 어떻습니까? 네, 그 천원 시내버스, 시내외 통합해서 1,000원으로 가겠다는 거죠. 저는 구간 요금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지금 대중교통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이 돼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저는 준공영제를 포함한 전면적인 알겠습니다. 개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 지적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두 후보 모두 남성인데 나는 이번 선거에서 남성표보다는 여성표가 더 많이 나올 것 같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나는 이번 선거에서 남성표보다는 여성표가 더 많이 나올 것 같다. 자, OX판을 들어주십시오. 두 분 다 O를 들으셨는데,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원희룡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여동생이 4명이고 딸이 2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구범 후보께 이유 묻겠습니다. 저는 아내가 하나고 누이가 5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성 관련 공약을 좀 기대했었는데,
자, 그럼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가운데 이번 선거 출마를 반대하거나 만류한 사람이 있었다. 자, 주변에서 모두 흔쾌히 출마에 찬성을 했는지 아니면 말린 사람이 있었는지 자, 생각을 해보시고 자, 이번 선거 출마를 반대하거나 만류한 사람이 있었다. 자, OX판을 들어주십시오. 예, 또 두 분 다 만류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신구범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제 큰아들입니다. 예. 쭉 가족과 함께 살면서 아버지가 평생 동안 그 정치의 어려운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시 아버지가 그 고생길로 들어서는 거 무슨 술 써서라도 막아야 되겠다. 우리 큰아들이 그리 했습니다. 예. 원희룡 후보는 어떻습니까? 예, 저의 집안 할아버지께서 반대를 하셨죠. 예, 제주도의 선거 풍토 그리고 지금까지 되어 있는 20년 동안의 정치 상황 이걸 생각했을 때 와서 설사 승리를 한다 그러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예. 원래의 큰 정치를 하는 꿈이 다칠 수가 있다.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다음 도지사 선거에도 출마하겠다. 질문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잘 생각해 보시고 나는 다음 도지사 선거에도 다시 출마를 하겠다. 자, OX판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예. 신구범 후보께서는 이제 출마하지 않으시겠다. 그렇죠. 이렇게 했고 원희룡 후보께서는 답변을 유보하셨는데 간단하게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언론 보도 내용을 봤더니요. 이번에 시도지사 출마자 가운데 제가 최고령자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노익장이라는 그 영광이 있는데 예. 이 영광은 4년이면 충분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희룡 후보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지금 당선도 안 되고 예. 이제 첫 임기도 단 하루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뭐 먼 미래의 일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후보끼리 자유롭게 토론하는 상호 토론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후보가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 후보와 토론을 진행하면 됩니다. 토론 시간은 6분입니다. 자, 상호 토론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가진 후보의 일방적인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상대 후보의 발언 시간도 존중하면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신구범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6분입니다. 시작하시죠. 이 한국공항에 대한 지하수 채수량 증량 허가 문제, 이 문제에 관해서 제주사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그랬었는데 아마 원희룡 후보 입장은 이 좀 유보 입장 아닌가 그러한 판단이 들어서 소위 그 제주도의 지하수 공수화 개념, 그다음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 이러한 것들을 포함을 해서 기본적으로 제주도의 지하수 관리, 그다음에 이것들을 삼다수를 생산하고 있는 그 제주개발공사 이외에서도 소위 그 증량 허가를 받아서 시판을 해도 괜찮은 건지 거기에 대한 입장을 좀 물어보고 싶군요. 예, 오히려 우리 신호 교수님께서 그 질문을 해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KBS였나요? 그때 토론 때는 그렇죠. OX로 대답하라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 제가 그 증산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삼다수를 포함한 제주도의 물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이고 엄격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 점이 무슨 제가 한국항공입니까? 이 대한항공 공항.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지금 도의회에 그 계류되어 있는 그 안에 대해서 제가 무슨 찬성해 주려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갔더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지금 답변을 찝어서 한다면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법에 제주의 지하수는 제주의 공용재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한국항공의 경우에는 지금 제주특별법의 시행 이전에 이미 허가를 받아 있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하는 것이지 그 이후에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개발권을 가질 수는 없죠.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거래의 여지를 남겨놓은 거다라는 오해는 오늘 이 시점에서의 제 입장 표명을 계기로 해서 더 이상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우리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께서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린 것 같아서 네.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공항 이미 채수 허가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새로운 그 채수량 증량 허가를 한다는 것은 이건 새로운 허가로 봐야 되는 거다. 법률이 판단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을 개정을 해서 지방공급인 제주개발공사 외에는 이 생수 시판을 못하도록 묶었었기 때문에 기존에 허가받은 것은 기득권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 이상 새로운 증량은 이거는 새로운 허가로 봐야 되는 것이다. 새로운 허가로 볼 경우에 이거는 불허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법률적 관점을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 거죠. 네,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에도 이 OX로 물어본 그 답변을 가지고 뭐 몇 가지 일단 그것을 그거는 이런 뜻이다라고 단정을 하고 상당히 그 비판을 하고 몰고 가는 그 경험이 있어서 사실 오늘도 OX로 한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제가 긴장을 했습니다. 저의 뜻이 그렇게 OX의 그 흑백 논리로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찝어서 저한테 다시 물어보신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신 후보님께서 물어봐 주신 것에 대해서 늦었지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기회가 됩니다. 없었죠. 늦은 게 아니라 네네. 기회가 없었는데 네. 제가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거는 네. 제가 300만 톤까지 증량을 한다고 했어요. 처음에 삼다수를 만들 때 저게 하루 400톤입니다. 쓰는 양이. 그리고 연산 41만 7천 톤짜리를 계획을 했었는데 이미 400톤 쓰겠다는 게 지금 3,100톤까지 증량이 됐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연산 300만 톤을 하기 위해서 하루 10,000톤 정도 채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공약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2020년까지 최소한도 150만 톤을 팔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다음에 똑같이 50%를 수출하기 위해서 또 150만 톤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300만 톤 증산을 제가 주장을 했었고 공약에 넣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예, 신 지사님께서 삼다수의 가치를 가장 먼저 발견하시고 그 부분을 제주의 어떤 이 독자 재원을 마련하는 대로 실제로 이것을 현실화시켰던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그 무의식 중에 지사님이라는 호칭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뭐 많이 지적을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300만 톤까지 증산이 가능한지 그래도 현재 제주도 전체가 가진 부존 자원으로서 소중한 자원의 지하수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도장을 맞게 되면 과연 신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도 되는지 그렇게 검토를 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 자원을 살려서 이거를 제주의 재원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게 문제가 없다면 그러니까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말씀만 듣고 제가 지금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게 저는 적절치 않다고 필요한 자료는 제가 드릴게요.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더 안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19초 뭐 더 해도 남았습니다. 됩니까? 17초 남았습니다. 저희도 지하수 부존량은 충분하고 바다에 흘러가는 지하수만 하더라도 하루에 100만 톤입니다. 300만 톤을 우리가 생산해서 팔 경우 하루 채수량이 10,000톤입니다. 우리 자원으로 봐서는 아주 적은 양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럼 원희룡 후보가 이번에는 주도권을 쥐고 상호 토론하겠습니다. 시간은 6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주도권이 주어졌으니까요. 지금 삼다수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 제주의 지하수가 매우 귀한 자원이고 이게 정말 인정을 받고 있는 시장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아주 고급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뭐 증산한다 말씀하셨는데 증산도 좋지만 지금 이 삼다수를 목장에서도 쓰고 골프장에도 쓰고 양파밭에서도 지금 삼다수를 지금 용수로 쓰고 있거든요. 저는 장기적으로 제주의 경제 인구가 80만을 거쳐서 100만 시대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물과 에너지의 문제가 거의 독립국가 수준처럼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최고의 강수량을 갖고 있으면서도 늘 물 부족, 가뭄을 겪는 이 현상을 막기 위해서 빗물을 가두어 놓고 쓸 수 있는 그러한 물 공급 대책과 함께 지하수의 증산을 논의를 해야 될 거다. 이 점에 대해서 지적만 하고요. 제가 지금 주도권을 통해서 쓰고 싶은 것은 도청 이전 공약입니다. 반복이 되는 감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처음 들으시는 시청자들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중앙정부에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중앙정부가 도청 이전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는 관할 구역과 도청 소재지가 다른 경우, 이것은 과거에 뭐 대전과 충남, 뭐 광주와 전남도청 뭐 이런 경우들의 지원이 되는 건데요. 제주는 지금 제주도청이 제주 시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중앙정부의 답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첫 번째로 묻고요. 두 번째로는 1,000억 정도면 된다고 그러셨는데 실제 이와 관련된 예산을 검토한 그런 자료들에 의하면 최소 2,000억 내지 3,000억 정도의 예산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우선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확보가 가능한지 이 점부터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지난번에는 특별법 하나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이 두 가지입니다. 뒤에 것부터 얘기를 하면 소위 도시 재생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이 법이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고 지금 원 후보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원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대전시가 딴 데로 갈게요. 충남도청이 대전시에서 딴 데로 갈 경우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특별법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별법에 우리가 예외 규정이나 특례 규정을 넣으면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고 이게 왜 가능하냐 그러면 제주도는 시군이 없지 않습니까? 관할구역하고 도청 소재지가 달라서 문제되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각 시도의 지원 형평성 차원에서도 도청을 이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법에 의해서 그게 가능하다. 그렇게 하고. 제가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아니, 답변을 해달라 그래서요, 아까. 지금 또 법적인 근거를 말씀하셨으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이제 도청 이전에 관한 지원 특별법 이 부분은 있죠, 내용을. 현행법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신 거고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지난번 공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안 하셨습니다. 아니, 법 개정이 우리가 된다는 보장이 지사를 하기 위해서 일을 네. 할 때 필요하면 법 개정 요구를 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적용할 법을 찾아본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도시 재생을 말씀하셨는데 예. 자, 이 도청이 도시 재생 사업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이전이 될 경우에는 뭐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이전할 대상 지역이 우리 구제주의 원도심 지역도 아니고 사실 거기가 신시가지 구역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면 도시 재생 구역에 이 이전 대상자가 해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시 재생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 재생 구역을 지정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편의상 원도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도심을 포함한 구제주의 일대가 도시 재생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구역을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정부가 지정해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도시 재생 구역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과거에 예를 들어서 건물이 노후했거나 아니면 과거의 도시 계획이 너무 현실에 지금 현재의 사회에 안 맞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과거에는 뉴타운처럼 뭐 속된 말로 밀어버리고 개발하던 이 방식에서 밀어버리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의 원래의 구조를 살리면서 이 부분들을 리모델링 해나가는 것이거든요. 신시가지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구조 신시가지가 아니죠. 지금 도청에 가는 지역도 신시가지는 아닌데 구제주 지역이죠. 우리가 크게 얘기하면. 행정구역상으로는 구제주 지역이지만 노후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구역상으로 구제주 지역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도시 재생에는 기능이 재생도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행정관청들이 네. 다 그 구도시 지역에 그 있었거든요. 법의 적용을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해석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아니, 자, 그런 법 해석을 양보라고 할 게 가지고 아니고 이거는 아니, 그런 법 해석을 가지고 예를 들어 중앙정부에 지원 요청을 한다 그러더라도 이게 저는 어렵다고 아마 봅니다만은 그거 여기까지 하고 어렵다고 다음에 또 단정적으로 할 이제 건 상호 없을 토론이 것 있습니다. 같아요. 다음에 또 예. 상호 토론이 있으니까 이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후보께 같은 질문을 드리고 간단하게 답변을 듣는 공통 질문 차례입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정부기구인 4.3 중앙위원회가 결정한 4.3 희생자를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보수단체의 주장이 계속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두 후보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먼저 신구범 후보께서 1분 30초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다른 토론에서도 재심은 불가하다 그런 걸 얘기를 했었는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4.3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를 해서 국무총리 결재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말하자면 정부의 의사표현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고 물론 그렇게 하면서 우원영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그 속에서 대법원 판례를 인용을 안 했을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상자를 결정했고 최종적으로 절차상 국무총리 결재만 남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 결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특히 이제 여당 쪽 사람의 입장에서 확인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무총리 결재만 남겨놓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재심을 한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본다 그러면 4.3이 그 희생자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가운데서 특히 78% 이상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희생자가 됐는지 도민들은 다 압니다. 그러면 하나하나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하지 말고 설사 거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4.3 문제를 해결할 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상처가 아물어갈 때는 다시 해집지 마라. 그런 차원에서 희생자가 어느 쪽에 많았었느냐는 것을 잘 판단을 해서 이 문제를 좀 크게 풀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번엔 원희룡 후보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도 MBC에서 질문을 해주신 것을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OX 문제 때문에 일부 오해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워낙 이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를 아무리 OX 질문이지만 제가 그것까지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 불찰을 인정합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이미 희생자 결정이 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다시 의혹을 제기해서 재심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지금 위패가 모셔져 있는 6분인가에 대해서 보수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미 법원에 가서 다 기각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무총리의 결재를 기다리고 있는 이 부분도 이거는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 그 과정에서의 심의에 관한 문제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미 그에 대한 명백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빨리 결재를 하도록 제가 국무조정실장을 통해서 여러 차례 제가 우리 유족회와 유족회 요청을 받아들여서 제가 여당 측에 제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헌법재판소 기준을 얘기했던 이유는 이겁니다. 희생자로 결정을 했는데 사후에 북한의 생존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서 나온 경우에 이 4.3위원회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이것을 재심의를 해서 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얘기한 것이라는 것을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후보자끼리 자유롭게 토론하는 상호 토론입니다. 한 후보가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 후보와 토론을 진행하는데 토론 시간은 7분입니다. 상호 토론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가진 후보의 일방적인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상대 후보의 발언 시간도 존중하면서 토론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희룡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발언 시간은 7분입니다. 예, 아까 그 도청 이전 문제가 다 아직 완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저 좀 질문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 도청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일단 옮겨가는 대상지 지역 자체가 원도심의 활성화에 효과를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파급 효과 부분에서도 적정지가 아닌 게 아닌가. 왜냐하면 현재의 도청에서 이전해 가는 곳이 거리상으로 한 2.3km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저기 부두로부터 제주 항으로부터 해서 동문시장 거쳐서 관덕정, 그다음 뭐 무군성 이렇게 있는 구도심을 어떻게 관광객의 발길이 골목골목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활성화를 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라면 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도 아닌데 이것을 어떤 이 제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 방안으로 제시를 했다라는 게 아직도 선뜻 그 수긍이 잘 안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얘기하지만은 저게 제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차원보다는 원도심 재생에 효과를 주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뒤집어 본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지금 도청이 있는 그 일대를 한번 원희룡 후보께서 돌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돌아보시면 70년대 후반에 도청이 이전된 후에 연동 노영 지역에서 가장 이 개발이 늦은, 말하자면 낙후된 지역이 지금 도청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 일대 어떤 시설들이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건 이거죠. 땅의 효용 가치를 높이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원래 우리가 청와대에서 작업을 할 때는 구제주 지역은 주거, 교육, 문화의 도시로 만들고 행정, 이 도시로 만들고 신제주 지역은 관광하고 위락 지역으로 했었는데, 지금 도청이 있는 자리에 우리가 이제 서로 문화나 이 교육을 교류하는 장으로 일단 계획은 했지만은, 지금 도청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타운에 원래 계획했던 게 관광 환승 지역, 그 다음에 쇼핑 아울렛, 그 다음에 비즈니스 센터,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도청이 자리에 온다 그러면 정말 경제 1번지답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역할을 할 것이다. 반면 도청이 저기로 갈 때는 도시 재생을 하는데 제주성 복원과 함께 커다란 소위 재생의 모티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비용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주도권을 쓰겠습니다. 예, 그렇게 발언을 하십시오. 예. 예. 자, 제가 내일은 주말이니까 제가 월요일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만약에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그 도청 이전 특별법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셨으니까. 예, 그거 했죠. 자, 개정해야 도시재생지원법에 따라서 이게 최소한 1,000억이라는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를 만약에 제가 확인을 해서 가능하지 않다. 아니, 우선 1,000억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좋습니다. 1,000억이 제 질문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소요된다면 자, 그 1,000억 가운데 제 법에 의해서 질문을 먼저 마치겠습니다. 자, 그 도시재생지원법상 지원이 불가능하다 또는 설사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그 부분은 아주 부분적인 재원에 불과하고, 예를 들어서 나머지 800억이 됐든, 그 계산해 보니까 1,000억이 넘는 거액의 돈이 만약에 제주도에 자체 재원으로 조달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 경우에도 이 공약을 고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철회하시겠습니까? 저는 자체 재원으로 하더라도 할 겁니다.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경우에도 할 겁니다. 그냥 강행한다라는 것이죠. 강행이 아니라 할 겁니다. 해야 되기 저는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서로 견해는 다를 수가 제주도에 있어요. 자체 재원 1,000억이 있다면 예. 저는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저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해낼 수 있다고 아마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원도심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원도심도 살리고, 아까 도청이 제 질문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원 1,000억이 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 저는 그것은 저희 제주항의 확장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에 재원 투입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저기 칠성통, 무군성, 그리고 현재 그 도립병원 자리, 뭐 이거를 문화예술의 거리, 젊음의 거리로 해서 그 골목골목에 모든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한나절 이상을 체류할 수 있는 그러한 상권, 그러한 올드타운으로, 그러한 구도심으로 이것을 활성화시키는데 저는 우선적으로 투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신 후보님께서는
지금 2천억이라는 재원을 가지고 사저 펀드를 만드시겠다. 예. 그다음 중앙 정부에서 1,000억이라는 것을 지원해 올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도청 이전을 말씀하셨다가 지금 아니 전제하는 아닙니다. 1,000억이 소요된다고 했고 자 1,000억이라는 우리 자체 재원이 있을 때 받을 수 그래도 있다. 이게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죠. 지금 왜냐하면 연동 지역을 경제 1번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연동에 더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도청이 있는 자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이거는 전체적으로 신제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도 비교 나름대로 형량을 이제 해봐야 돼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 좀 하십시오. 네, 그래서 왜냐하면 내 생각이 맞은 건지. 자 제주에 제가 주도권을 쓰고 있습니다, 신 후보님. 제주에 아니 이제 시간을 보니까 내가 답변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다음에 제가 주도권을 주도권 쓰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신 후보님. 자 제주에 자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청정수산물 6차 산업으로 가공을 해도 매장 임대료가 비싸고 정말 공항이나 저 제주항이나 앞으로 들어올 크루즈항 그리고 신제주의 핵심적인 이런 매장은 확보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도 1,000억이라는 돈이 있다면 현재의 제주도의 가용 예산은 한 4천억이 채 안 됩니다. 1,000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것을 그러한 공약으로 뭉텅이로 넣는다는 것은 저는 좀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점을 제가 지적하면서 저희 주도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신구봉 후보께 주도권을 드립니다. 이거 7분 동안 똑같은 걸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주제는 자유롭게 후보께서 선정하실 이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더 할 얘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거 가지고 계속하면 도민들이 지루해하실 테니까 다음 기회에 또 한번 하기로 합시다 하고 그 한중 FTA 관계를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원영해 후보께서도 한중 FTA는 협상 과정에서 최대한 우리 11개 품목이 소위 양어 제외 품목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도 어쨌든 제주도 농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저 100% 동의입니다. 그래서 우선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지금 여당 쪽 후보시기 때문에 지금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고 우리 11개 품목 가운데 몇 개 품목이나 소위 양어 제외 품목으로 양어 예외 품목으로 소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제가 세세한 부분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보고를 받고 오거나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저는 다만 중앙정부나 네, 그렇습니다. 여권하고 그래서 이게 상대 농민들에게 민감한 문제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후보가 단순하게 여기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문제가 아니라 네. 제주도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한중 FTA 문제에 관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하고 어느 정도 파악을 해놓은 게 있는 네, 건지 물어보는 그래서 거죠. 제가 농림부에 확인을 했더니 농림부는 현재 이제 중국 정부와는 현재 본 협상에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아직 이 품목 내지는 품목에 대한 어떤 이 항목 코드 이런 것들이 아직 본격적인 협상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입장인데요. 가급적이면 양의 제외 품목으로 최대한 포함을 시키고 그게 안 되면 초민감 품목으로 수입 시기라든지 수입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우리 한국 측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을 최대한 관철시키겠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의 농민단체라든가 아니면 이 당정에서는 요구하는 것들이 우리 농축수산물에 대한 중국 제가 아직 답변이 안 끝났습니다. 정부가 협상이 어느 정도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까? 협상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돼 있고 제도가 양어 제외로 예외로 요구한 11개 품목 가운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좀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있습니다. 이 제주도가 아니라. 그 전체적인 협상은 아마 예비 협상 단계를 아마 3차인가 4차인가 그렇게 진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협상은 2단계 4차까지 갔어요. 전체적으로 11차 협상까지 지금 들어가고 우리 있는데. 어차피 신 후보님께서는 과거에 어차피 농림부 고급 관료로서 직접 실무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정확하실 거라고 생각을 그게 하고요. 아니라 도지사 후보 하려 그러면 이런저런 정보를 갖게 되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세세한 것을 현재 시점에서 어디까지 가 있다는 걸 제가 실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여당의 제가 사무총장을 했던 입장에서 당시 여당 입장에서 한중 FTA라는 게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그것에 임하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네. 원론적인 얘기는 이미 벌써 지나가서 네. 우리가 10차 협상이 넘어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사실 양국 정부가 국내 협상 절차를 개시하자고 한 게 재작년 1월입니다. 네네. 그러면 2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거의 이제 마무리할 단계가 됐는데 아직 마무리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을 아니, 겁니다. 마무리가 멀었습니다. 알아보십시오. 예, 예. 그렇지는 않을 건데 뭐 한미 협상했던 그 예도 있으니까 그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을 텐데 한중 FTA는요. 문제는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지금 단계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느냐는 걸 물어본 거거든요. 네. 그 한미 FTA를 얘기하시니까 아니 다만 이것은 내가 물어본 건 그거예요. 이명박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됐건 오바마 대통령이 아니, 전격적으로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던 거고요. 한중 FTA는 중앙 정부나 여당에서 네. 어느 정도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는지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최대한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네. 돼 있는 걸 제가 자꾸 말씀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감귤이라는 이 품목 표시에 대해서 이게 그 일본어 발음으로 표시돼 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그 정확히 중국 밀감과 한국 밀감이 어떻게 되냐 등등 이런 실무적인 문제들이 앞으로 대두될 수 있는 그건 문제로 이미 지나간 농림부에서는 아마 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식 발음을 해서 사스마라고 돼 있는 그렇습니다. 표현을 예, 예. 영어식으로 표기하기 때문에 혼란이 왔던 케이스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 정부는 중국하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질문하고 싶은 게 뭔가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아주 세세한 실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아니요. 네. 지금 11개 품목 중에 몇 개나 반영될 것 같으냐. 네. 지금 정부나 여당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걸 물어본 건데 여기까지 시간이 온 거예요. 네네. 이 얘기를 물어본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미 그 HS 넘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은 이미 다 교환이 됐어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120개 품목을 내놓고 이건 다 됐는데 120개 품목 가운데 제이도 품목이 몇 개나 결정될 건지 그게 과제거든요. 결정은 협상의 끝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협상의 과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한미 세국이 협상은 막판에 주고받기 타결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협상은 해본 사람이 더 알지 않겠습니까? 네네. 저도 한미 세국이 협상을 한국 측 수석 대표로 해본 사람인데 대개 협상 진행하면서 서로 윤곽을 잡습니다. 네. 그건 공식적인 미팅 아니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엔 그렇습니다. 제도가 11개 품목을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 가운데 최소한도 6개에서 7개 품목까지는 지금 얘기가 돼 있다. 제가 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이 정보가 정확한,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건지 네. 여당 측, 정부 측에 우리 원희룡 후보께서도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내일 바로 다 확인을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싶어서 사실은 제가 이 질문한 거거든요. 네, 내일 바로 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성당 동력산업으로 만들겠다 그러는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있으면 도대체 제주도 농업을 한중 FTA를 계기로 해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들이 어떤 게 있는지 뭐 시간 때문에 그건 다음 기회에 한번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상호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답변 기회를 아니요, 지금 상호 토론이 다 끝났습니다. 네, 주도권 알겠습니다. 토론이 다 네. 끝났기 때문에 네, 다음 토론에 질문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후보께 같은 질문을 드리고 간단하게 답변을 듣는 공통 질문 차례입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선거 때만 되면 모든 후보들이 산남과 산북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제주시 지역으로 쏠림 현상은 계속 심해지고 있습니다. 산남과 산북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원희룡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저는 꼭 산남과 산북뿐만 아니라 제주가 제주시 과거의 제주시를 기준으로 좌우 또 과거의 서귀포시와 또 그 좌우 크게 한 6개 정도의 권역으로 해서 각각의 그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별로
거점을 육성하는 그리고 특성을 살린 이러한 균형 발전이 필요하겠고요. 굳이 산남과 산북으로 나눠서 얘기한다면 저는 이 공항과 항만, 항만에서도 크루즈항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이 대규모 투자와 그 지역의 경제 인구와 물동량 그리고 여러 가지 관광객 수라든지 산업의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대규모의 거점 어떤 이 산업 거점 이것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규모가 크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어디에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기에는 현재 이르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그보다는 아주 규모가 작은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병원을 어떻게 한다 아니면 학교를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요. 저는 조금 더 큰 규모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는 신구범 후보 차례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제 산남 지역에서 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그 불만이나 욕구를 풀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죄송합니다. 산남 산북의 그 불균형 발전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은 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주시 인구가 43만, 서귀포 지역 인구가 15만 7천입니다. 인구가 3대1 비율이거든요. 인구 자체가 불균형인데 아무리 균형 발전을 시킨다 그래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더더구나 이제 신제주 지역에서 블랙홀처럼 제주도 인구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인구 정책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가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제주도의 모든 여건을 봐서 지금 60만 인구지만 최소한도 100만 정도 인구가 돼야만 경제의 기본 단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40만 정도의 인구가 불어날 때 이러한 인구들을 정책적으로 이러한 개발이라든지 사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주 여건하고 관련해서 이러한 인구들이 산남 지역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인구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학교입니다. 학교를 근본적으로 개편을 해주고 좋게 해서 산남 지역에 있는 학교에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도 공통 질문입니다. 제주 지역의 자동차 증가 속도가 무섭습니다. 전국 평균 증가 속도를 뛰어넘어 도로에는 자동차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과 주차난도 심해지고 있고 이렇게 늘어나는 자동차를 억제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신구범 후보 1분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이제 1,000원이면 어디 간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통대책을 내놓은 것도 그 일환입니다. 지금 제주도에 34만 4천 대의 자동차가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증가율이 10%가 넘었더라고요. 평균에서 5.6%고 그러는데 어쨌든 주차장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돈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반드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2007년도에 차고지증명제를 조례로 만들어 놓고도 지금까지 시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주민들께서 불편하시더라도 이 불편을 좀 분담하고 비용을 좀 분담하는 그러한 일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차고지증명제를 정착을 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주차장을 소요만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공적인 기구, 저희들이 주차장 관리 공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기구를 통해서 획기적으로 주차 공간을 넓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는 원희룡 후보께 발언 기회 드립니다. 예, 인구 60만의 제주에 자가용이 30만 대가 넘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 매우 이거는 기형적인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자가용이 많으냐?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편하고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의 활동 형태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갖춰져야 됩니다. 저는 요금이 1,000원이라는 그 문제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간선, 지선, 마을버스 이렇게 해서 구석구석 이 버스 노선이 갈 수 있어야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뭐 성판악을 간다든지 뭐 사려니 숲길을 간다든지 이렇게 다중이 많이 접근해야 되는 그러한 장소나 시설들에 대해서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자가용들은 실제 주차 공간이 넓은 그런 이 시내 유휴지 또는 외곽 지역에다가 이런 것들을 보류시켜주는
이런 여러 가지 교통 분산 정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심야버스라든지 비가 올 때 비가림 시설 발언 시간이 등등 끝났습니다. 네, 이런 시설들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돼야 되겠습니다. 예, 이제 토론을 정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는데 1분씩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신구범 후보부터 발언을 해 주십시오. 네, 우선 원희룡 후보께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사실 도지사라고 하는 자리는 이게 상식을 가지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기 경험, 그다음에 직관, 통찰력, 추진력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전 사회를 아우르면서 해나가는 게 이 도지사의 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주도 같은 여건에서는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까지도 갖추고 있어야만 한중 FTA라든지 중국 자본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 문제, 개발 논란, 해군 기지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갈등을 풀어내고 제주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에서도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상식을 가지고 도지사직을 수행할 수는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확실한 경륜, 통찰력, 추진력이 필요한 자리다. 이러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희룡 후보 마무리 발언 해 주십시오. 예, 밤늦은 시간에 시청을 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토론이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 신 후보님의 공약들이나 논리 중에서 좀 비현실적이거나 아니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들을 짚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논쟁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신 후보님께서 전직 지사로서 갖고 계신 경험과 그 경륜 그리고 못다 실현시킨 못다 이룬 제주 발전을 위한 그 충정과 꿈에 대해서 저는 정말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좀 열띤 공방이 됐다 그래서 그게 제가 신 후보님을 꼭 토론해서 이겨야 된다거나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정책을 가다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느 후보를 도지사로 뽑느냐에 따라 제주의 현안이 어떻게 풀릴지 또 도민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달라질지 결정됩니다. 선택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두 후보님 그리고 밤늦게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